지금부터 수학 1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뭐 1, 2단원은 보통 이제 지수와 로그를 다룰 거고, 2단원부터는 우리가 그 삼각함수에 대해서 다룰 거고, 3단원에서는 3, 4단원이지 이게 원래는.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5, 6단원에서는 수열에 대해서 다룰 거고, 얘네들은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주제들이라는 거, 전통적인 주제들을 이제 다룰 텐데,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뭐라 그럴까, 정의 내리는 방식도 조금 색다르달까, 옛날이랑. 봅시다. 맨 처음에 이제 교과서를 펴면은 요런 얘기가 나와요. 뭐 A라는 어떤 수의 n 제곱 근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근을 이제 한글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곱 근이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A를 요렇게 해놓으니까 x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x의 n승은 a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숨도 쉬지 않고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2의 6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숨도 쉬지 않고 x의 6승은 2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뭐 너무 당연해 보여도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걸 쓸 수 있냐 없냐는 엄청난 차이. 그리고 또 이런 개념이 나와.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게 있고, 이 A의 값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는데, 이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A가 음수일 때. 자, A가 0일 때는 X는 그냥 0이지. X는 그냥 0이야. 그지?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X는 값이 2개가 나와. 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오지. 그치?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X도 음수 하나여야만 해. X가 양수인데 몇 제곱을 했다고 해서 A가 나오진 않지. 나올 수 있는데 허수 개념이니까. 허수 개념은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이 N이란 게, 자, 만약에 이 N이란 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또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자, 만약에 n이 짝수였어. n이 짝수라면은 역시 2개가 나오지. 그 2개의 값은 요렇게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n이 홀수였어.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A가 0이었어. 그러면은 그냥 다 0이야. 자, A가 음수였을 때 N이 짝수면은 그냥 허수근이니까 실수부에서는 안 나와. 안 나오고, 만약에 이게 음수인데 홀수다? 그러면은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게 근의 개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런 상황에서는 2개가 나오고, 요런 상황에서는 0 하나라는 근만 나오지. 여기에서는 빵개가 나옵니다. 자,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씩만 나온다. 뭐 이런 특징. 배우긴 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번 교육과정이 특히 이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이제 또 킬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 여러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는데, 만약에 소수의 몇 승이라고 한다. 소수의 만약에 몇 승.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수 곱하기 유리수 승이 나온다면 얘는 무조건 무리수야. 어떡하냐고? 예를 들어서 2의 3분의 1승이다. 2의 4분의 3승이다. 뭐 2의 7분의 1승이다. 얘들은 뭡니까? 밑이 소수야. 그리고 위가 뭐 정수 곱하기 뭐 유리수로 돼 있어. 이 유리수지. 정수가 안 되는 유리수야, 지금. 얘도 유리수지. 얘네들은 뭐다? 무리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소수 위에 정수가 안 되는 유리수가 있어. 그치? 이거 곱하기라고 내가 설명했나?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만약에 있다? 요렇게 2의 3분의 1승.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무리수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가리고 무리수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소수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승이 되면은 얘는 무리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소수에, 역시 소수야. 소수에 음의 정수 승이라면 얘는 뭡니까?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유리수 그 자체야.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소수에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해보자. 얘는 뭡니까? 유리수예요. 근데 정수가 아닌 거지. 또 뭐 소수 2에 마이너스 4승 16분의 1이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7에 마이너스 11승 이게 뭡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소수의 거듭제곱이 음의 정수가 붙으면은 소수의 음의 정수 승이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소수의 0 또는 소수의 0 또는 자연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지.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 0 또는 자연수 승이 붙으면 얘는 뭡니까? 자연수야. 얘는 자연수야. 한번 해볼까? 2의 0승은 뭡니까? 1이죠? 3의 287승. 얘는 뭔지 몰라. 계산 안 해봤는데 얘는 자연수인 걸 익히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가 뭐니 하면은 소수 위에 음이 아닌 정수, 그러니까 0 또는 자연수가 승으로 붙으면 그게 자연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끝인 줄 알았지만, 그쵸? 누구나 좀 어렵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 자,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까먹기 쉬운데, 소수 곱하기 소수는 얘는 자연수야. 자, 자연수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자연수가 뭐니 하면은 소수의 0 또는 양의 정수인 뭐 자연수가 승으로 붙었다. 그러면은 자연수입니다. 또는
소수 곱하기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또 자연수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6이잖아. 얘 자연수죠. 3 곱하기 7, 얘 21,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로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자, A의 B승은 C야.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우면은 로그 A를 씌우면 B는 로그 A의 C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A와 C의 범위야. B의 범위도 생각할 수가 있지. B는 모든 실수가 가능해. 그렇다는 건 얘도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는 A와 C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그지? 근데 요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자, A의 범위는 뭡니까? A는 뭡니까? A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A는 일단 1이 되면 안 돼. 그리고 또 뭡니까? C는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자, B는 아까 말했죠? B는 실수면 돼. 그쵸? 자, 그리고 또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해.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B.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얘랑 바꿀 수 있고요. 얘랑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얘랑 바꿨다? 그러면은 곱하기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도 1, 얘도 1이 돼서 1이야. 놀라운 세계지. 여기는 여기끼리 바꿀 수 있고, 곱했을 때야. 이거 더하기 나누기 이럴 때가 아닙니다. 곱했을 때 얘랑 바꿀 수 있다. 요거를 알아두면은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수학원에서 많이 나오는 공식, 근데 수학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기하 문제라든지 수학2 문제라든지 굉장히 자주 빈출이 되는데, 소공식이 있지. 소공식. 자, 왜 소냐? 삼각형이 소 모양을 닮아서 그래. 소. 근데 여기가 직각인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라고 하고, 이거 전체를 F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얘랑 곱한 게 얘랑 곱한 거랑 같아. A, B는 C, F랑 같아. C, F. 그 소. 그래서 소공식이야. 그래서 소공식인 거야. 자, 2번. 자, 내가 좀 좋아하는 건데,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C의 제곱은 양 옆의 곱과 같아. 이 녀석의 제곱은 양 옆의 곱과 같아. 그래서 요렇게 쓴 거야. L처럼.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가능하다. 새우처럼 왼쪽 작은 놈, 큰 놈. 왼쪽 작은 놈, 큰 놈. A 제곱은 DF다. 작은 놈, 큰 놈의 곱은 요거 2번 곱한 거.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해. 이렇게. 그럼 반대도 똑같아. 오른쪽 작은 놈, 큰 놈. B의 제곱 EF. 그쵸?
요것도 나타낼 수가 있지. 똑같아. 그리고 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f의 제곱 피타고라스 그걸 이제 많이 떠올릴 수 있지만 요것도 가능하다. a 제곱 대 b 제곱은 얘 제곱 대 얘 제곱은 df 대 ef랑 같아. 얘 곱한 거 대 얘 곱한 건 얘 제곱이랑 얘 제곱이랑 비율이 같은데 그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비교한 게 뭡니까? 얘 대 얘잖아. 그대로 가져온 거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제곱 대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대 얘야. 알겠지? 결국 요런 거고 이게 소공식이야. 이 소공식이고 또 이거를 제곱을 베끼면 그리고 또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지. FF 달려. 그래서 D 대 E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A 대 B는 루트 D 대 루트 2다. 그래서 요런 것도 성립을 한다. 별거 아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나오지 않지만 문제에서 가끔 보이는 게 가비의 리라는 게 있어. 자,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라고 하면은 뭐 비율이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분모들의 합분의 분자들의 합도 의미를 가져. 얘네들이 요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한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도 K고요. 얘도 K고요. 얘도 K고요. 얘도 K라는 같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비엘이야.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 X 대 A가 Y 대 B랑 같고 Z 대 C랑 같은 비율을 가질 때만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거지. 근데 놀랍게도 요런 성질도 성립을 해. 요놈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P를 곱하고 여기다가 P를 곱해. 여기다 Q를 곱하고 여기다 Q를 곱해. 여기다 R을 곱하고 여기다 R을 곱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네들이랑 같아집니다. 얘가 놀랍게도 그래도 얘가 K가 됩니다. 놀라운 성질이지. 가비엘이 종종 나오니까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분 각 2등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특히 수학 1 문제에서 기하 문제에서 많이 나와. 이런 게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너무 못생겼다 근데. 제대로 해볼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요 각을 2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좀 못생겼나? 어쨌든 요 각을 이제 2등분 했어. 그러면 뭡니까? 여기가 같아지죠? 그쵸?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관계식이 나옵니다. 맨 처음 관계식 A 대 B는 뭐랑 같냐면은 얘 대 얘는 C 대 D랑 같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를 네 번 곱하면 BC는 AD가 돼버리죠?
BC는 AD. 이 대각선으로 곱한 게 같아집니다. 그쵸? 이런 놀라운 성질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K를 곱해도 똑같잖아요. 그쵸? 또는 여기다가 뭐 L을 곱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응용식인데 AK 대 BK는 정수배든 뭐 실수배야 실수배는 CL 대 DL 요런 식도 가능해. 여기다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요런 비례식에서 도출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연장선을 하나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쪼갤 겁니다. 근데 이게 쪼개는 기준이 뭐냐? 이놈이랑 각이 같아. 그리고 얘를 이 변을 A라고 하고 이 변을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큰 변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나이키 공식이고 A 대 B는 얘 대 얘는 C 대 D야. 그래서 이쪽을 곱하면 BC는 AD거든? 그래서 나이키거든? B C A D 이렇게 되거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A 대 B는 C 대 D, BC는 AD다. 그쵸? 내가 뭐 잘못한 건가? B, C 대 A. 뭐 어쨌든 갑시다. 자, 그리고 우리 지수 로그 함수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의 X승이 Y다. 쑥 들어왔어. 그 얘의 역함수는 뭐냐? Y는 로그 AX예요. 얘가 요렇게 생겼으면은 얘는 요렇게 생겼다는 거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할 때, 그죠? 요런 관계식이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 이놈들의 범위가 제일 중요해요. 얘는 1이 안 되지? 대신에 양수지? 얘는 무조건 양수해야 되죠? 얘는 뭡니까? 실수해야 되죠? 요거 항상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y는 a의 x-m승 더하기 n이라고 해서 얘를 x는 n만큼 평행이동하고 y는 n만큼 평행이동한 놈이야.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로그 a의 x-n 이거 중요하지. 더하기 m 중요하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점근선, 역함수에 따라서 점근선도 좀 바뀌어요. 자, y는 a의 x-m 더하기 n이라는 것이 있고, 그거의 역함수가 y는 로그 a의 x-n 더하기 m이라는 게 있어. 이건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놈의 점근선이라는 것은, 점근선이라는 놈은 y는 n이라는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지점이 뭐냐면은 반드시 지나는 점이야. 반지점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라는 뜻이야. 내가 만든 거야. 그냥 m, n 플러스 1을 무조건 지나거든. m을 대입해보면 여기가 1이 되지, 전체가. 그래서 n 플러스 1을 무조건 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얘의 역함수의 점근선이랑 반지점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굳이 일일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얘를 x는 n입니다. 반드시 지나는 점은 그냥 x랑 y랑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얘네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 크기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 밑 크기 비교. y는 a의 x승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 정상적으로 우리는 a의 x승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좀 더 낮은 놈, 그쵸? b의 x승이죠. 이때 a와 b의 관계를 구하세요. 자, a가 큽니다.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근데 b도 1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 c의 x승. 자, a, b, c의 관계를 구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 요 관계까지는 알겠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아,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아나요? 예, 여기 1에다 맞춰서 쭉 그으세요. 쭉 그으세요. 지금 여기가 1을 지나거든요? 그러면은 1을 경계로 D, C, 1, B, A 순으로 쫙 정렬이 되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알아먹기 쉽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y는 로그 a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아까 조금 못생기게 그렸으니까 이번에 이쁘게 그려야지. 자, 직선 있고 4분면이 또 이렇게 아이고 4분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릴 텐데, 자, 일단 1을 지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로그 AX를 그릴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릴게요. 로그 B의 X라고 해볼게요. AB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AB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A가 더 작아요. 그죠? A가 더 작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자, 1,1이라는 점 찍고 쭉 가봅시다. 그죠? 자, 여기가 1,1이야. 1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봅시다. 로그 CX, 그 다음에 그 밑에 요렇게 또 그래프가 있겠죠. 로그 DX.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이거는 얘기했어. 여기서 D가 1보다 작아. 지금 요순이거든요. 요순. 얘는 D 이렇게 되죠. D가 C보다 더 크죠. D가 C보다 더 크죠. 이걸 어떻게 했나요? 자, 얘네가 1이었을 때, 얘네가 1이었을 때, 얘네가 1이었을 때, 얘가 1이었을 때 A를 쭉 올려. 그럼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그쵸?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된다 이거야. 그럼 X 값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1,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 써버렸네. 자, 쭉 계속 갈게요.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계속 나오겠지만 이거는 뭐 수학 2에서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요런 포물선 또는 뭐 2차 곡선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직선을 쫙 그어. 그러면은 얘가 뭐 알파, 베타라고 칩시다. 얘를 한번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여기 m 값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딱 시켰어. 얘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해볼게요. 아,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요게 달라지는 거죠? 아씨, 기울기는 갖고 평행이동을 한 거야. 평행이동해서 여기에 접했어. 요 접한 값은 뭐가 될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눈,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평균이 바로 여기에 x 값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두 개의 평균 값이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로 조금 한번 또 들어가 볼까?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는 뭐 기본이 y는 sin x가 있는데 y는 cosine x도 있죠. 그 다음에 y는 tangent x도 있어요. 얘네 셋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냐 없냐가 성패지. 얘는 보통 이제 그릴 때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쵸? sin x는 기본적으로 기함수예요. 탄젠트 x도 기함수예요. 얘는 우함수예요. 그쵸? 근데 웃긴 게 섬대칭일 수도 있고 점대칭일 수도 있어요. 얘도 섬대칭일 수 있고 점대칭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선대칭이 안 돼. 얘는 무조건 점대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정리지만 요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조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달까? 보세요. sin x는 이렇게 가거든. 그죠? 계속 가면은 뭐 이렇게 가겠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여기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함수라고 불러. 기본적으로.
근데 선대칭이 왜 선대칭이냐? 만약에 지금 여기가 2파이잖아요. 여기는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고 여기는 2분의 파이잖아요. 만약에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완전히 포개지죠. 데칼코마니죠. 양옆이. 그죠? 그러면 선대칭이잖아. 선대칭.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그럼 또 양옆이 데칼코마니잖아? 얘는 점대칭이야.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양옆이 데칼코마니죠? 선대칭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점대칭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선대칭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점대칭이야. 이게 사인 x입니다. 얘를 2파이만큼 이쪽으로 평행 이동한 게 얘지 않습니까? 코사인 x지 않습니까? 그죠? 2파이 2분의 3파이 파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완전 잘못했어. 쓰레기같이 그려놓고 이렇게 되죠? 여기가 파이죠. 2파이고 쭉 가고 쭉 내리고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우함수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아니 여기를 이 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오 점대칭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와우 선대칭이야. 선대칭.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점대칭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선대칭이야. 우함수지만 또 선대칭 점대칭 다 표현이 된다는 거. 근데 탄젠트 x는 좀 다르지. 탄젠트 x는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파이고 또 요렇게 가지 않습니까? 얘는 무조건 점대칭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그래도 점대칭인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점대칭이고요. 오, 얘는 기함수고 기본적으로 기함수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2분의 파이만큼씩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뭐 주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얘 주기 뭐예요? 주기. 자, 얘를 조금 재밌게 써볼게. a sin bx 더하기 c 플러스 d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 플러스 d y는 a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가장 복잡하게 써놓은 거지. 얘 주기 얼마예요? 얘 주기 2파이 곱하기 b분의 1 절대값. 왜 이렇게 썼나요? 귀찮게. 아니요. 이게 훨씬 실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자, 이놈 주기 2파이 곱하기 b분의 1 절대값. 예. 탄젠트는 색달라. 파이 곱하기 b분의 1 절대값. 요렇게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자, 얘 최대값 뭐예요? 최대값.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죠? a 절대값 더하기 d. 그죠? 안에는 거 보지도 않아. 최소값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 얘 최대값 똑같아. 절대값 a 더하기 d. 최소값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 그죠?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는 게
사인 코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자,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A, B, C 얘 마주보는 변 스몰 b, 얘 마주보는 변 스몰 c, 얘 마주보는 변 스몰 a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요 각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 사인 법칙 들어갑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고요. 사인 c분의 c입니다. 근데 얘가 뭐랑 같다?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같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 우리는 가비에리를 배웠단 말이야.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같을 때 한 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마치 얘를 K처럼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것도 가능하다?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 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역시 2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뭐 아무 실수를 이렇게 곱해줘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가비엘이 의외로 쓸 때 많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옛날 교육과정이지만. 그러면은 얘를 조금 응용을 해볼까? 사인을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 sin A 곱하기 2R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요렇게도 볼 수 있다. 요 2R이라는 게 마음대로 막 바뀔 수 있거든. A는 sin A 곱하기 얘가 될 수 있지. 얘도 될 수 있잖아. sin B분의 스몰 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sin C분의 스몰 c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왜 하는데? 자, 요걸 안 줬어. 요걸 안 줬는데 나머지 애들을 좀 몇 개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랑 요 각도랑 줬어. 그러면은 얘랑 얘를 줘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sin A를 기준으로. 얘랑 얘랑 줬어? 그럼 얘랑 얘를 줘도 또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어. 얘랑 얘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요 변을 구하세요. 이 변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각 두 개랑 변 뭐 하나 정도만 있어도 많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쁘게 써볼까? 얘를 조금 이쁘게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확 와다. 얘를 구하는데 sin A랑 sin B랑 요것만 있으면은 얘를 구할 수가 있어. 또 요것도 똑같죠. 얘를 구하는데 요 각이랑 얘만 있으면 또 구할 수가 있어. 오, 놀라워요. 놀라워. 근데 사인 법칙을 왜 배우나요? 아, 이런 각이랑 변을 알 때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더 많이 쓰지 않나?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AB sin 세타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죠. 삼각형 넓이. 그죠? 그 다음에 대충 생긴 막 생긴 사각형의 넓이도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 대각선을 A라고 하고 요 대각선을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끼인각 세타가 있다고 하자. 요 사각형의 넓이도 우리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AA, BB라고 할 때 여기 세타값 끼인각을 줬다고 쳐봅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2분의 1을 빼고 그냥 AB 사인 세타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죠. 뭐 이런 것들은 사인 법칙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다 이 말이야. 자, 이제 SC 법칙 중에 코사인 법칙을 또 배울 거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때는 변인데 내가 궁금한 게 이때는 각이야. 각이 궁금해? 그러면은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이 두 개도 많이 쓴다. 특히 변들이 주어졌을 때 아주 파괴적이다. 특히 변들이 주어졌을 때. 그죠? 변들만 구해주면 아주 그냥 치트키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잊기 쉬운 거. 호의 길이 L은 R세타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사실 근데 여기 또 대입하면은 2분의 1 RL이라는 거. 이 두 가지도 굉장히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수학이라는 게 사실 개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자, 수열은 뭐 보통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요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조금 하수고 Pn 더하기 Q의 꼴이냐, 그러니까 n에 대한 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니 없니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의 합을 또 n의 제곱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 방에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2분의 Pn 더하기 2분의 Pn 더하기 Qn 더하기 2분의 Pn. 지금 뭐 한 건지 잘 모르겠지. 그죠? 마치 얘를, 여기 제곱이고, 마치 얘를 적분을 해. 그 다음에 2분의 P 여기를 반띵해서 더해주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3n 더하기 2라는 등차 수열 AN이 있어요. 얘의 합 공식을 해주세요. 자, 일단 적분해. 2분의 3n 제곱 더하기 2n. 그 다음에 얘 반땡해서 붙여. 요렇게 되죠. 얘가 식입니다. 한 방에 구했죠? 놀랍게도 한 방에 구했어. 대단하지?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이번엔 합만 줬어. 합을 이렇게 줬어. 그러면은 AN을 또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돼. 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이 식을 n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놈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3n 제곱 더하기
뭐 EN이라는 합이 있다. AN을 구하세요. 미분해. 그 다음에 얘 빼. 하면은 6n-1이 AN이 됩니다. 오, 일반항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수능 보기 마지막 날까지, 전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봐야 할 개념이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도 있어요. 등비수열. AN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얘 합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1-R 분의 A1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 합은 R의 n승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 A는 실수고요. 여기에다가 공비의 n승, 이렇게 곱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AN은 A 곱하기 1-R의 R n-1이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굳이 외워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요 식을 잘 숙지만 해놓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절대 쫄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또 귀납 법칙이 나와요. 귀납 증명이 나와요. 귀납적 증명. 이럴 때 우리는 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자, 초항이 성립하니까 요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n이 k였을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합니다. 프루프하는 게 아니야. 이건 증명하는 거고 이건 가정하는 겁니다. 얘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해주면 귀납적 증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 자,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이 있어. 그 다음에 얘의 관계식을 줍니다. 일종의 점화식인데 앞에 막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은 얘를 an은 이렇게 n 플러스 1로 바꿔주기도 해야 돼. 얘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꿔서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뭐에 유리하냐? 이렇게 갈 때 유리하겠죠. 얘는 뭐냐? 이렇게 가는데 유리하겠죠. 거꾸로. 그죠? 요런 관계식.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 요렇게 바꿨을 때 AN의 조건을 따져서 맞으면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요. AN의 조건을 따져서 AN 조건이 틀리면 진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또 많이 보는 거, 이거 소거꼴이 있거든요. 시그마 소거꼴. 시그마가 예를 들어서 얘 더하기 쭉쭉쭉쭉 나가서 얘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꼴이 많아서 대충 뭐 이렇게 막 지우고 이렇게 지워서 이놈이랑 남기는 그런 식들이 많잖아요. 많잖아. 근데 실전에서는 난 이렇게 써요.
시그마는 더하기만 싹 묶어.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쫙 더해. 근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가 붙은 놈은 마이너스가 있는 놈끼리 쫙 더해서 괄호로 묶어.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더해줍니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간단한 것들은. 근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빠르다.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대표적으로 간단한 거 홀수의 합이 있죠. n제곱. 짝수의 합이 있죠. n 플러스 1이라고 많이 쓰죠. 여기까지 많이 외웠어.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시그마 k.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놈, 얘. k제곱. k는 1부터 n까지야.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얘를 구하는 것도 있어. 얘는 얘의 제곱이야. 이놈의 제곱이야. 옛날엔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끝내면 또 안 돼. 여기에서만 끝나면 또 안 돼. 이놈의 시그마 구해볼래? 뭘까?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야. 그러면 얘는 이번엔 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야. 자주 나오나요? 자주 안 나와요. 근데 왜 가르쳐 주는 거죠?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서 사람 환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요때 유용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 원을 풀에 있어서 기하 문제가 좀 자주 등장하는데, 기하 팁을 아까 조금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필수적인 것들, 일단은 뭐 할선 정리가 대표적인 거죠. 할선 정리. 할선은 나눌 할자야. 아휴, 제대로 그려야지. 동그라미를 3개 그려볼게요. 지 맘대로인데 할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할선 이렇게 그리고, 또 할선 이렇게 그리고, 또 할선 이렇게 그리고. 아, 이쁘다. 그 다음에 또 할선을 지 맘대로 이제 막 그릴 텐데, 이렇게도 한번 그려볼까? 이번에는 여기 딱 접하게. 지 맘대로죠? 지 맘대로인데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를 A, B, C, D라고 하면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일단 알고 있어요. 할선 정리. 그 다음에
조그만한 놈, 그 다음에 여기 큰 놈, 또 여기 큰 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이걸 알아요. A, C, B, D. 이걸 알아요. 얘랑 얘랑 곱한 게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접했어. 조그만한 놈, 그 다음에 큰 놈이 B야. 조그만한 놈은 A고, 여기가 접할 때 얘 C야. 요거랑 비슷하지. 요거랑 비슷하죠. 여기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온 거잖아. C 제곱은 AB죠. 이거 할선 정리 개 많이 나옵니다. 진짜 개 많이 나와. 짜증날 정도야. 그 다음에 할선 정리만큼 사실 할선 정리보다도 한 1000배 만배, 심지어 과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있어. 비례식이야. 갑자기 왜 초등학생도 아니고? 야, 비례식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 원래. 근데 비례식을 조금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대 3은 4대 12라는 비례식이 있어요. 이거는 딱 봐도 구조를 알죠. 값이 편하게 생겼잖아. 그럼 우리는 곱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곱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를 곱하기 3 해줬구나. 여기를 똑같은 비율로 곱해줘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3분의 1에서 됐구나. 여기는 곱하기 3분의 1에서 됐구나. 그리고 심지어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 요렇게 곱하기 4가 되어서 만들어졌구나. 요렇게 곱하기 4가 되어서 만들어졌구나. 오, 그렇네. 여기를 이렇게 해서 곱하기 4분의 1을 해줘서 만들어졌구나. 요렇게 곱하기 4분의 1 해줘서 만들어졌구나. 요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x 대 2는 6 대 8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12, 8x 해서 구한다기보다는 여기서 8분의 6을 해줬구나. 그럼 여기서 8분의 6을 해줘야지 하고 다이렉트로 조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뭡니까? 이거잖아요. 4로 나눠주면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 x 대 2 똑같은 걸로 해봅시다. 6 대 8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4분의 1을 해줬구나. 그럼 여기도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 6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되겠네. 이게 x네요. 그러니까 x는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례식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또 비례식을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비례식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진짜 내가 공부하다가 느낀 게 비례식만큼 어려운 게 없어. 원래. 자, 3대 4가 있어요. A 대 B가 있습니다. 둘이 비율이 같답니다. 여기서 초등학생은 어떻게 보냐? 4A는 3B구나. 초등학생. 그 다음에 고수 넘버 1, 고수 1은 이렇게 봅니다. A 대 B는 3대 4라는 건 익히 우리가 알지만 이게 어디서 온 식인가를 원료를 따지는 게 고수야. 이거는 원래 어디서 나왔을까요? 4A는 3B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는 게 보이는 게 교수야. 고수야, 고수. 요렇게 묶는다고.
그래서 얘를 숨도 쉬지 않고 요렇게 봅니다. 아시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 순서대로 쓰는 거야. 다시 볼게. (4a는) (3b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고수는 요렇게 써버립니다. A 대 B는 3대 4구나. 이 식에서 요거를 쓰는 게 또 고수야. 근데 고수 2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수는 이렇게 봐. 4a는 3b라는 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고, a는 3k이고 b는 4k구나. 이렇게 또 바라봅니다. 오? 뭐야? 대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8a는 5b라는 식을 보고 고수 1은 어떻게 본다? 요렇게 본다. a 대 b는 5 대 8이구나. 고수 2는 어떻게 본다? 고수 2는 a는 5k구나. b는 8k구나. 고수들은 요렇게 봅니다. 식을 써져 있는 걸 보고 요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오. 그리고 또 이게 비례식 두 번째였고요. 비례식 세 번째 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이번에는 또 나눗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눗셈.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1대 2는 3대 6이라는 간단한 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눗셈. 2분의 1은 6분의 3이구나. 바로 이렇게 저는 식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왜 좋냐, 어려운 걸수록 이게 가치가 높습니다. x 대 2는 n제곱 더하기 n 대 3n-1.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지만 저는 바로 이렇게 써버립니다. 2분의 x는 3n-1분의 n제곱 더하기 n, 이 곱해주고 저는 바로 이렇게 x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파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비례식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얘네도 자주 나오지. 자, 내분점, 외분점 요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주 귀찮아합니다. 근데 요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직선은 비례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자, 예를 들어서 이 직선 이렇게 있어요. 얘를 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와 B의 내분점, 외분점 구하라면은 아주 짜증이 나.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내분점, 뭐 밖에 있는 거를 뭐 외분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M 대 N으로 나뉘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일단 한번 내분점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요런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보통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내분점, 마이너스가 붙이면은 외분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비례로 풀자 이거야. 자, 세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쭉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L이고, 얘가 A가 뭐 아무 좌표 1,2라고 해봅시다. B 뭐 좌표 아무거나 뭐 7,11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뭐 2대1 내분점, A, B의 2대1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세요. P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은 막 우리는 공식을 써요.
공식을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빼 7에서 1을 빼 6이죠. 11에서 2를 빼 9죠. 그쵸? 얘 더해봐 3이죠. 그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 2, 2 가고요 3, 3, 3 갑니다. 그쵸? 그러면 2대1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2칸 가고요 여기에서 한 칸 내려간 겁니다. 얘가 답이에요. 여기다 4 더했죠? 5. 뭐 여기에다가 3, 3, 3이잖아요. 여기다 6 더했죠? 8이 되네. 5,8이네요. 저는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걸 쓰지도 않아요. 이걸 쓰지도 않고 아 이거 3칸짜리구나 3칸씩이구나 그럼 2, 2, 2 하고 9니까 3, 3, 3 하면은 이렇게 칸수가 나오는구나 2대1이라며 여기 저는 바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직선은 비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있어요. 직선 L이 있습니다. A, B가 있어요. 이제 A, B 외분점인데 2대1 외분점이라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뭐 5,8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또 뭐 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가 걸렸죠? 그쵸? 그냥 여기는 그냥 정수로 써버립니다. 정수로 그냥. 그 다음에 또 4.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6이잖아요. 6. 그 다음에 또 6. 이렇게 가버리죠. 그죠? 바로 구했네. 4, 4.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4. 마이너스 4지 원래. 여기서 여기 가는데 마이너스 4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 가는데 플러스 6이고요. 그죠? 마이너스 9 컴마 6을 한 번만 더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도 되지. 14가 되어버리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라고 했을 때 외분점을 구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 그죠?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A에서 Q까지가 2고요 B에서 Q까지가 1인 겁니다. 요 상황은 아시겠죠? 1대2는 뭐예요? 얘가 1이고요 얘가 2인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2대1인데 여기가 더 컸다? 그러면은 B쪽에 붙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이 크다? 그러면 A쪽에 붙습니다. Q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 요런게 내 외분점 조금 그나마 좀 빨리 보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번분수예요. 번분수는 최소 공배수를 곱해줄게요.
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분모, 분자끼리 약분해서 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뭔 말이냐? 예를 들으면 바로 알아. 2분의 3분의 4분의 7 하면은 막 아주 막 그냥 복잡하고 이거 역수로 해서 곱해주기도 하고 짜증나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요 분모에 있는 최소 공배수를 곱해버린다 이거야. 얘의 최소 공배수는 4죠? 바로 저는 곱해줍니다. 6분의 7이네요. 바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9분의 12, 3분의 8 이렇게 있잖아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가능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이 가능해집니다. 자, 분모끼리 약분해볼까요? 2 4로 약분해볼게요. 4, 3 하면은 1 오, 얘는 2분의 1이네요. 이게 바로 번분수 보는 요령이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은 아니지. 조금 언급해봐야 될 게 절대값인데 요렇게 곱해져 있다고 칩시다. 얘는 뭡니까? 얘는 안으로 들여올 수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하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하고, 자, 뭐 생각나는 거 지금 막 다 적고 있는데 지금 수능 정리하기 전에, 자 이제 분수함수 한번 가볼까? 분수함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y는 뭐 ax 더하기 b, 그리고 분모가 뭐 cx 더하기 d가 있어요. 얘의 뭐 점근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빨리 구하는 방법. 분모가 분모가 빵이 되면은 얘가 성립하지가 않잖아. 그쵸? 분모가 빵이 되려면은 요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얘가 0이라고 놓고 방정식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c분의 d 아닙니까? 얘를 분자에다가 대입해봐. 그러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c분의 d 더하기 b cx 더하기 d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새끼를 딱 여기다 붙여줍니다. y는.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실수가 되죠. 실수. 밑에만 분자식이 되죠. 위에 x가 부담스러울 때 제가 하는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4x 더하기 1, 뭐 밑에는 3x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가 0이 되는 값 3분의 2죠? 그쵸? 3분의 2를 분자에다가 대입을 해.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8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붙여주죠. 3x-2분의 3분의 11 더하기 4 하면은 바로 식이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좋냐? 이놈이 점근식이거든. y는 4가 점근식이 돼버리거든. 결국 얘는 뭡니까? y는 a가 점근식이라는 거예요. 점근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요걸 넣었을 때 성립 안 한 다음에 그러면 얘도 점근선인 거예요. 마이너스 c분의 d도. 그럼 여기는 점근선이 y는 4랑 x는 3분의 2가 점근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뭐 아무거나 6x 더하기 뭐 7, 3x 더하기 5 이렇게 했다.
자, 우리 여기 x가 짜증나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를 분자에다가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7이니까 얘가 나오고 딱 이렇게 된다. 자, 점근선이 두 개 나오죠?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5 바로 나왔고 여기 y는 6이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바로 그릴 수가 있다. 자, 수학 1은 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